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함께 배우기 시간 한번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전에 댓글 보니까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프로그램 차익 매매, 비차익 매매 이게 도대체 뭐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전혀 모르셔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시장을 파악할 때는 뭐 요런 내용은 있구나, 요렇구나, 요 정도는 아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뭐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예, 상관없지만 이제 그래도 워낙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선물 옵션, 뭐 프로그램 매매, 베이시스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이렇게 시황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 막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번 설명해드려. 이게 사실은 이게 옛날에 제가 그 2년 전에 3프로 방송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프로님 얼굴 딱 가져다가 예전에 한번 허락받고 한번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그때 설명했는데 여기 조금 더 붙여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선물 거래, 선물하고 옵션을 알아야 되는데 선물을 뭔지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물을 만약에 내가 배추를 사면 가서 그냥 포기당 3,000원 사면 끝나잖아요. 예. 그럼 뭐 그냥 배추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배추 시즌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3개월 후에 배추 재배가 끝나요. 예.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3개월 후에 배추 가격이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포기당 3,000원인데 뭐 날씨 문제도 있고 막 배추가 작황이 어떻게 될지 3개월 후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농부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죠. 예, 그냥 뭐 일반 스마트폰도 아니고 이런 거에 따른 변동이 크잖아요. 뭐 사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3개월 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비재 제품, 뭐 면도기가 됐건 아이폰이 됐건 이런 거 어느 정도 예측이 딱 가능하잖아요. 크게 뭐 가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배추나 이런 뭐 어떤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변동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기 어려울 때 뭐를 하냐면 일단 이제 선물 거래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한 포기에 3,000원인데 3개월 후에 재배가 끝나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냐면요. 좀 더 여기 정영진 프로죠. 그때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붙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농부고 정영진 씨가 이 유통업자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지금 배추값이 5,000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배추값이 3,000원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3,000원이에요. 배추가 한 포기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갑자기 정영진 씨가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농부라고 치면 저한테 딱 와서 3개월 후에 내가 5,000원에 사줄게 이렇게 딱 제안을 합니다. 근데 지금 3,000원짜리 5,000원에 사준다고? 그럼 이익이죠. 근데 3개월 후에 사준다는 거예요. 매수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이 배추를 팔지 말지, 넘길지 말지. 그래서 뭐 지금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3,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 수 있네. 3개월 후에. 선물이라는 건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예, 미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 선도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3개월 후에 포기당 5,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돼요, 반드시. 예, 그러니까 거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배추 선물을 매도한 거고 그 다음에 정인진 씨는 매수 제한을 해서 매수 계약이 딱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 계약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배추는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선물 한 계약 샀다고 치면 저 배추 산 거랑 똑같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3, 6, 9, 12.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와요. 배추처럼 3개월 후를 예측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3개월에 한 번씩 있죠. 매주 두 번째 목요일. 그때 선물이 청산됩니다.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과 다른 게 주식은 회사만 안 망하면 내가 영원히 가져가도 돼요. 삼성전자 그냥 평생 가져가도 상관없죠.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선물은 안 그래요.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딱딱 끊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거래도요, 3개월 후에는 이제 종료돼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냥. 거래 자체가. 예, 안 남는 거죠.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식과 선물은 다른 거예요. 주식은 기업의 지분이고, 그걸 끝까지 가져가든 팔든 상관이 없는데, 이 선물은 계약한 날짜가 딱 오면 계약을 체결을 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정영진 씨는 배추를 그냥 가져가는 거고, 그죠? 3개월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농부는 저는 그냥 돈 받고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3개월 후에 배추가 7,000원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울어버리겠죠. 이제 열받겠죠. 아니 저 계약 안 했으면 지금 7,0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5,00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물 매도를 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매도한 거잖아요. 가격이 올랐죠. 우리 계약 가격보다 2,000원. 2,000원 먹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랑 비슷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공매도 같은 거예요. 공매도는 내려갈 때 수익 나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는 공매도 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포기당 5,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2,000원 손실입니다. 지금 팔면 7,000원에 받을 수 있는 걸. 그리고 정영재 씨는 2,000원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단지 계약만 맺고. 그럼 수익이 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3개월 후를 예측하는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선물 가격이 막 올라가요. 막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언제죠? 만기가 12월이에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 지금 이제 12월물 선물 거래가 막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막 올라가요. 그럼 12월 증시를 좋게 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좋게 보는 거죠.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예, 근데 반대로 3개월 후에 포기당 배추 가격이 2,000원이 됐어요. 5,000원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정영진 씨 망한 거예요. 망했고 농부는 이제 대박 난 거죠. 2,000원짜리를 나는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했다는 건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는 거고 선물을 매도했다는 건 향후에 빠지는 쪽에 베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그 배추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지라 그래요. 내가 가진 포지션과 정반대로 했지 좀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농부 입장에서는 매도 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너무 배추값이 오르면 안 돼요. 너무 올라버리면 내가 계약한 가격보다 무조건 낮아야 유리한 거고 정영진 씨 입장에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무조건 올라야 돼요. 계약가보다. 그게 이제 선물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프로그램 매매랑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차익과 비차익이 있는데 차익 프로그램은 뭐냐면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현물을 뺀 거죠. 그 가격 차를 이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물 있죠? 그 선물이 있고 현물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거의 두 가지 가격 차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차익은 그런 거 상관없이요. 비차익은 뭐냐면은 그냥 15개 기업 이상의 기업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량으로 주문을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외국계 펀드가 15개 기업을 그냥 묶어가지고 주문을 한 번에 내버립니다. 예, 그걸 비차익이라고 그래요. 비차익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비차익은 저 선물과 현물 저거랑 상관없이 그냥 외국인이든 기관이 어떤 펀드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15개를 한 번에 그냥 찍어서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차익에서 대량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요 그날 지수는 급등해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비차익에서 매도가 집중되잖아요. 그럼 그날 증시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차익 매매는 아무튼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여기 보면 그 선물 옵션 여기 시세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여기 선물 옵션인데 여기 코스피 200 보이세요? 코스피 200. 예, 요게 290.40이죠. 요게 현물입니다. 코스피 200. 그리고 여기 요거 있죠. 291.50. 요게 선물이에요. 22년 12월 보이세요? 2022년 12. 올해 12월이 만기인 선물 그 거래예요, 이게. 그래서 막 이게 거래되죠. 그러니까 291.50에 내가 만약에 선물을 샀어요. 그럼 나는 이거보다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거고 나는 매도를 쳤어요. 선물은 매도부터 때릴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빠지면 수익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선물 가격은 291.40이죠. 요게 선물이고 코스피 200은 290.58. 두 개가 다르죠. 원래는 이론적으로 두 개는 거의 똑같아야 돼요. 아니면 선물이 조금 더 비싸든가. 원래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두 개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좀 정상인데 보통은 선물이 더 비싸긴 비싸요. 근데 간혹가다 저게 바뀌는 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만 하세요. 이거 뭐 모르셔도 돼요, 사실. 근데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그냥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베이시스가 뭐냐면요, 선물에서 현물 뺀 겁니다. 그냥 아까 보셨죠? 선물에서 코스피 200 뺀 거예요. 그게 베이시스라 그러고 이게 이제 0이면 이론적으로 딱 맞는 건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죠? 선물이 291.50, 그 다음에 현물은 290.50. 그럼 빼보세요. 291.50에서 한번 빼볼까요? 291.50 이게 선물이고 290.50. 예. 이러면 얼마죠? 1이죠. 그럼 선물이 현물보다 더 비싸죠. 예. 베이시스가 0보다 크죠. 예.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양의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건 이해가 되시죠? 얘가 비싸잖아요. 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비싼 건 파는 거예요. 비싼 건 고평가니까 팔고 싼 건 삽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평가 팔고 싼 건 사요. 무슨 얘기냐?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잖아요. 그죠? 비싼 게 뭐예요? 선물. 선물 팔어. 이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삽니다. 대신에. 현물이 코스피 200 지수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인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 이게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물이 비싼 거죠. 그래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산다. 이 현물에 집중하시면 돼요. 현물이 싸니까 산다. 현물을 사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차익 매수라 그런 거예요. 요거.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 차익 프로그램 매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해드릴게요. 선물이 290.50이라고 해볼게요. 선물이. 그리고 현물이 291.50.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바뀌었죠? 현물이 더 비싸죠. 제가 뭐라 그랬죠? 비싼 걸 판다 그랬어요. 현물 비싸다. 선물보다. 비싼 거 팔아라. 현물은 프로그램입니다. 비싼 거 판다. 매도. 끝.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올라갈 때는 선물이 비싸요. 선물부터 팍 올라갑니다. 선물 치고 그 다음 현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이시스가 일단 플러스일 때가 주식시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근데 물론 무조건 플러스라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변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이걸 헷갈려셔가지고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프로그램 매매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비차익은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요. 그냥 15개를 어떤 특정 펀드에서 15개 이상 기업을 찍어서 그냥 한 번에 대량 주문 내는 거예요. 그건 비차익. 근데 우리나라는 비차익이 훨씬 커요. 비차익 거래가 훨씬 좀 큰 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선물이고 우리 보면 여기 그 분석 차트에 베이시스 차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베이시스가 지금 0.99 정도 되죠. 여기 예. 높죠. 한때 여기까지 올라갔었고 마이너스로도 가는 적이 있어요. 한 번씩 일별로 보면 마이너스 있는 적도 있죠. 근데 뭐 정말 변동 심하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0에서 좀 올라와 있어요.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저렇게 0 이상이면 좋은 거예요. 시장이 나쁘지 않구나. 근데 0 밑으로 가면은 사실은 좋을 게 없습니다.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꺾이거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많이들 이걸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이거 옛날에 했던 자료인데 다시 꺼내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이용하는 게 프로그램 차익 거래고 이게 선물에서 현물 뺀 게 0보다 크다, 비싸다, 선물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비싼 거 팔고 싼 거 산다. 현물 산다. 싸니까 현물이. 그럼 그게 프로그램 차익 매수고 반대다.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온다.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옵션인데 옵션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옵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간단한 게 선물은 제가 뭐라 그랬죠? 선물은 서로 계약이에요. 자, 3개월 후에 나는 이 배추를 사겠다. 얼마에? 농부는 그래, 내가 그 가격에 팔게. 계약,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 날짜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고. 근데 옵션은 뭐냐면 권리입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 그러니까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와요. 옵션은.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인데, 그래서 옵션은 이제 미래의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콜과 풋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옵션이 선물과 다른 점은요, 선물은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옵션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나 그냥 안 할래.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다시 정프로가 나왔고 노트북 가격이 지금 45만 원입니다. 지금 노트북이 45만 원인데, 자, 제가 노트북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영진 프로가 와가지고 정프로가 와가지고 지금 45만 원인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 달 후에 노트북 50만 원에 살 테니까 그 권리를 나한테 달라. 그래서 내가 3만 원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3만 원을 줄 테니까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정프로는 아니 지금 45만 원짜리를 굳이 50만 원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50만 원에 사겠다는데 그것도 모자라 3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좋죠. 지금 45만 원짜리를 한 달 후에 5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3만 원 준다는 거예요. 3만 원을 그냥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겠죠. 좋아. 그래서 지금 45만 원을 내는 게 지금 이제 50만 원 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돈을 지금 내는 건 아니에요. 3만 원만 내는 거예요. 옵션은 그게 달라요. 아까 선물은 이제 금액을 내야 되겠지만 이 옵션은 그 권리만 사는 거예요. 권리만. 그걸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옵션이라 그런 거예요. 옵션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저한테 3만 원을 줬어요. 그래, 내가 한 달 후에 노트북 너한테 50만 팔 테니까 그 3만 원 줘. 그래서 나는 3만 원을 받았어요. 정프로는 3만 원을 내고. 그래서 이 정프로가 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콜매수라 그래요. 콜옵션. 이거를 콜옵션이라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살 수 있는 권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정프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이제 확보했어요. 지금 노트북 가격이 45만 원인데, 근데 만약에 한 달 후에 노트북이 60만 원이 됐어요. 갑자기 막 부품 쇼티지가 와가지고 60만 원이 딱 됐어요. 그럼 정프로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왜? 권리 행사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나는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3만 원 주고 얻었는데 60만 원이 된 거예요. 1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노트북 빨리 주라고, 50만 원에 빨리 팔으라고 이러겠죠. 50만 원을 받아서 지금 60만 원, 10만 원 바로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옵션은요 뭐냐면 오를수록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망했죠. 망했다기 표현보다 손실이 있죠. 예. 지금 노트북 6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50만 원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정프로한테.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그만큼을 또 수익 낼 수 있는 걸 하는데, 근데 이제 옵션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선물은 반드시 이 계약을 다 체결을 해야 되는데 옵션은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정프로가 이긴 게임이죠. 이겼죠. 예,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선물하고 비슷해요. 예, 올라가서 그러니까 콜옵션은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고 오르면 좋아요.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 나는 반대로 매도한 거죠.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콜 매도는 올라가면 안 좋아요. 반대로. 예, 그렇게 보시고. 근데 어쨌든 정프로는 올라갔는데, 근데 만약에 노트북 가격이 50만 원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노트북 가격이 뭐 47만 원이 됐다. 뭐 46만 원, 45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45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한 달 후에. 근데 정프로가 딱 봤더니 이거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이제 확보했는데 한 달 후에 봤더니 4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했어요? 한 달 후에 45만 원이면. 똑같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정프로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에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돈 내고 50만 원에 사겠어요? 지금 사면 45만 원에 다른 데 살 수가 있는데, 그죠? 안 사겠죠. 근데 선물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경우에 무조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이행을 해야 돼요. 싫어도. 근데 옵션은 다른 게 있어요. 정프로가 그냥 포기하면 돼요. 저 이 계약 이행 안 합니다. 그냥 포기할게요. 그럼 저 3만 원 냈잖아요. 요것만 날리는 거예요. 요거 날리고 계약 안 하면 돼요. 포기. 권리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대신에 저 노트북을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그냥 3만 원 받고 거래 끝. 네. 그럼 나는 그냥 3만 원 수익 내고 끝나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노트북. 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콜옵션은요, 내가 콜옵션을 매수했을 때는 올라가면 좋죠. 좋은데, 만약에 그게 내려갔을 때는 가격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포기를 하든가, 3만원 날리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차이점은 여기서 내가 계약을 딱 하죠. 선물은 계약을 하고 나서 요거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돈도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선물은, 옵션은 딱 그 권리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하는 거죠. 3만 원. 5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이제 매수하는 거죠. 먼저 권리를 확보하기. 그리고 선택지가 있다. 풋은 반대입니다. 풋은 정반대예요.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노트북 가격이 45만 원인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정프로한테 가서 한 달 후에 내가 노트북을 4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5만 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노트북을 가져가요. 가져갔는데 지금 45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귓속말을 해요. 지금 45만 원인데 한 달 후에 내가 4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예. 대신에 내가 3만 원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냅다 가져가겠죠. 3만 원도 주는데 한 달 후에 5만 원 더 깎아서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럼 처음엔 그러겠죠. 이 사람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야? 예. 돈도 주면서 더 싸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럼 나야 좋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래 좋습니다. 3만 원 주세요. 3만 원 주고 그럼 한 달 후에 제가 40만 원에 사면 되죠. 예. 요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여러분한테 40만 원에 팔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맺었어요. 근데 노트북 가격이 지금 45만 원인데 만약에 3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예, 급락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돈을 많이 벌겠죠. 왜? 3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왜냐? 여러분이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 정프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3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한 달 후에 30만 원이면. 근데 계약 저기 권리를 샀잖아요. 4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 내가 노트북을. 예. 그럼 나는 수익을 내는 거죠. 예. 3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계약을 이행을 하겠죠. 이 상대방은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이 풋이라 그럽니다.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이 사람도 어쨌든 풋옵션을 산 거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은요, 절대 권리 포기가 안 돼요. 이 사람이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선택지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에 그 옵션 비용을 받는 거예요. 미리 요 3만 원을 거래할 때. 그래서 어쨌든 정프로는 망했고 나는 돈 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 달 후에 그대로 45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나는 4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죠. 3만 원을 일단 냈어요. 이미 냈고 지금 보니까 노트북을 45만 원에 팔 수 있는데 내가 정프로한테 넘기면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 이 계약 안 할래요. 그냥 포기. 3만 원 날리고 포기한 겁니다. 예. 그럼 정프로는 3만 원 딱 챙기고 끝.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풋 매도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풋옵션 매수는 내려가면 수익을 내는 거고요. 콜옵션은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뭐 명확하게 이해되는 건 아닌데 이런 구도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주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이게 콜과 풋 선물,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선물은 계약이고 지켜야 되고 돈을 다 지불해야 되고, 예, 옵션은 그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한 달 후에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매수한다는 것.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 내가 어떤 물건을 뭐 팔겠다 이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입니다. 그래서 콜은 올라가면 수익, 풋옵션을 매수하면 내려가면 수익이에요. 근데 대신에 내가 포지션이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옵션 산 만큼은 그냥 날리는 거예요. 예, 그 3만 원 정도를. 예, 그래서 저 권리금을 미리 주는 거예요. 권리금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언제 한번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프로그램 매매, 선물, 콜 그리고 이해 안 되시면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요 정도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아무튼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물 옵션 매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것도 예전에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미상환 전환사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중간중간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요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환사채.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해놓은 건데 전환사채는 뭐냐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환사채 회사채인데 채권을 발행했는데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환사채고, 그러니까 내가 3년 만기 채권을 샀어요. 어떤 기업에. 그러면 매년 이자를 받죠. 근데 그 이자를 받다가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채가 없어지고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전환사채. 주가엔 안 좋죠. 채권은 주식이 아닌데 갑자기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는 안 하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이것도 비슷해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는 비슷비슷한데 이건 좀 뭐냐면은 바꾼다 하기보다는 채권도 갖고요. 주식도 갖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뭐냐면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요. 그럼 채권이 없어집니다. 예.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채권도 갖고 있으면서 주식을 새로 받는 거예요.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또 싼 가격에.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사실 이게 더 안 좋죠. 엄밀히 보면. 예. 근데 이거 이제 분리돼 있잖아요. 채권과 주식. 예. 근데 이게 하도 이제 남용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모형 외에는 사모 쪽에서는, 그러니까 좀 소수한테만 발행하는 거는 이런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어쨌든 이제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요런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주로 전환사채죠, 대부분 지금. 자, 근데 이걸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아무튼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를 해도 되고 주식을 취득을 해도 되고,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죠? 이게 더 안 좋죠, 사실은. 채권은 채권대로 있고 주식은 또 주식대로 늘어나고. 자, 근데 미상환 전환사채를 이거 모르면 진짜 당해요. 에이프로젠 KIC라는 그 옛날에 기업이 있었거든요. 요 기업이 여기 있죠. 에이프로젠. 얘 갑자기 저만가에 간 거예요. 갑자기. 놀래버렸죠. 4,213만 주가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기보고서 보면은 지금 이게 옛날 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사업의 내용에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여기 분기보고서 보면은 여기 우리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전환 청구 기간 있죠. 2018년 12월 22일, 2019년 1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무려 2,300만 주, 2,300만 주 두 개가 2,100원의 전환가액에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공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4,600만 주, 2018년 12월. 이거 다 더해보세요. 2,300만 주, 4,600만 주에다가 4,600만 주, 거의 한 9천만 주가 12월 21일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주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게 KPM 테크라고, 이 회사도 주가가 갑자기 오르다가 폭락을 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때가 날짜가 이때가 아마 19년 12월입니다. 2019년 12월이면 2020년 1월 15일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죠. 전환사채. 날짜가 정해져 있죠. 전환 청구 기간. 1월 15일부터 하는데 1,000만 주고요. 3월에는 980만 주. 이거 두 개 더하면 2,100만 주입니다. 가격은 1,000원 정도. 이때 가격이 1,045원이에요. 예,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러면 이 채권자는 주식으로 바꾸는 게 낫죠. 예, 그럼 저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으로. 예,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이프로젠 한번, 옛날에 그 회사 한번 에이프로젠이란 이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때가 2018년도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날짜를 옛날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때 이제 분기 보고서인데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러죠? 2018년 정기공시 분기, 반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검색이 안 되죠. A 프로젝트.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2018년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8년도 이때 11월에 나온 요 보고서인데, 이때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이제 보는 그 화면이 좀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목차에 여기 있죠. 이건 옛날 거니까 옛날처럼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본금 변동사항 당시에 이게 여기는 또 내용이 좀 바뀌어 버렸네요. 요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가 이 이름이 좀 바뀌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요거는 바뀌었네요. 그럼 KPM 테크로 제가 가볼게요. KPM 테크로. 그래서 KPM 테크가 2020년 그때가 날짜가 언제였죠? KPM 테크가 2019년 9월이니까 2019년 9월 요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본금 변동사항에 당시에도 이게 이제 날짜가 지나버리니까 그때 당시 데이터가 이게 없어져 버리네요. 과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만 좀 알아두세요.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과거 데이터를 그때 당시, 왜냐면 이제 지금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튼 저런 이제 물량이 좀 나오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업 보고서 꼭 보실 때, 저도 사실 이제 그 ESS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을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서진 시스템 한번 봐보세요. 분기 보고서, 최근에 가장 반기 보고서 있죠. 가장 최근 보고서. 이걸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에 리스크가 하나 깍 있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겁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본금 변동 사항이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재무에 관한 상황에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요겁니다. 요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같은 거야 뭐 굳이 이런 거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생소한 기업이나 이럴 때는 꼭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있죠. 이게 없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발행 현황이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전환 청구 기간이 있죠. 2021년 이미 옛날 거죠. 근데 전환 청구 기간이 이렇게 써 있고 가격이 29,000원, 29,000원 써 있습니다. 근데 전환 주식수가 100만 주가 넘어요. 200만 주. 그리고 올해 3월 148만 주. 올해 3월 또 85만 주. 그다음 올해 12월에 또 나와요. 38만 주. 내년 2월에는 2,300만 주. 그러니까 이게 좀 물량이 되게 많죠. 근데 물론 가격은 훨씬 비싸요. 지금 47,000원이니까. 그래서 나오진 않아요. 이 물량 자체가. 이것도 전환가액이 지금 주가보다 비싸니까. 지금 서진 시스템이 주가가 저 전환가액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16,000원이니까. 그래서 물론 요게 이제 권리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무상증자.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저 가격은 조금 다운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만약에 47,000원 절반으로 해도 23,500원이니까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요 29,000원을 절반으로 해보세요. 얼마죠? 14,500원인가요? 그죠? 14,500원. 그럼 지금 주가랑 비슷해요. 지금 나오진 않아요. 막 14,500원인데 16,000원이라고 당장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만약에요 주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14,500원에 받은 물량이라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꼭 체크를 해야 될 건,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꼭 항상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게 나올 수는 있어요. 실제. 맞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제일 좋아요. 깔끔한데 저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저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없으면 좋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최근에 봤던 거 중에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명신산업 아시죠?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 기업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반기 보고서 있죠. 반기, 분기 최근 데이터 보시면 돼요. 보셔가지고 여기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근데 여기 보면 채무증권 발행 실적이 있고 밑에 보세요. 어음증권, 단기사채 미상환 없어요. 없죠. 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전환사채 이거는 공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꼭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고 지금 가격에서 물량이 나올지 그 전환 단가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체크하셔가지고 꼭 살펴보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은 저렇게 전환사채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정도 내용은 이제 알아놓으시면 좀 좋겠죠. 그러니까 수급도 우리가 무시 못하니까. 근데 사실은 저런 게 없는 기업이 제일 좋아요. 엄밀히 따지면 좋긴 한데 또 기업 입장에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전환사채 발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무조건 발행한다고 악재는 아니지만 저런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그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통해서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많이 물어보신 것들 중에서 좀 한두 개 골라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뭐 선물과 옵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아시겠죠? 선물 옵션은 미상환 전환사채는 저기 전자공시 꼭 들어가서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이게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금요일날 찍는 거라서 고용지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